당시 이미 학생운동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굉장히 많은 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심취해 있었는데, 근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가지고는 이제 한반도의 뭐 남북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민족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해답을 주지 않으니까 대단히 답답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주체사상을 발견을 했고,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뭐 민족 문제라든지 인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됐죠. 김일성은 뭐 제가 상상했던 대로 아주 말도 잘하고 대단히 유연하게 그런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대단히 태도는 유연하지만 사고는 아주 대단히 경직된, 다시 말해서 1930년대식의 그런 사상이나 노선 정책, 전략 전술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특히 그때는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완전히 대대적으로 붕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사회주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그것도 60년대도 아니고 30년대식의 사고방식이 이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없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김일성이 사고가 경직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뭐 어떤 대부분의 간부들이 사고가 아주 극히 경직되어서 발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평등을 추구를 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북한이 대단히 불평등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부들과 일반 인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했고, 간부들 사이에서도 높은 간부와 낮은 간부 사이에 엄청난 불평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꼈는데, 북한으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졌지만 새로 북한 인권운동이나 북한 민주화운동으로 넘어가기에는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죠. 북한에서 살다 온 분들의 정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쓴 책이라든지 뭐 신문 인터뷰 기사, 뭐 TV 인터뷰 기사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어떤 낙후된 사회 혹은 경직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인권을 참혹하게 탄압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혁명운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인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이런 사회를 방치한다는 것은 혁명가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혁명가로서 반드시 이런 사회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해야 할 그런 사명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북한 민주운동, 북한 인권운동을 결심하고 다른 동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예, 실제로 그런 신변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그 이후에도 뭐 어떤 여러 차례 그런 위험 징후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뭐 경호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보낸 그런 사람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하고 접촉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다행히 뭐 아직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북한 내에서는 어떤 사소한 정치적인 행위도 뭐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이죠.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처벌 대상이고, 그래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주 사소한 활동도 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아주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활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북한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나마 어쨌든 어떤 희망이 있는 그리고 어떤 북한의 미래에 뭐 어떤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 종합적인 인권 수준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해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현재 1인당 GDP가 뭐 1,000달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1,600달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게 한 5,000달러, 8,000달러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구소련의 망하기 직전에 1인당 GDP가 뭐 10,000달러 이런 연구 조사도 있고 7,000달러, 7,000달러, 10,00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인권 수준은 극히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인권 운동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권 운동은 그 자체로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의 어떤 인권 상황이 뭐 뚜렷하게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뭐 그런 어떤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 탄압 이런 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뭐 이걸 북한 민주화 운동이나 북한 인권 운동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북한 인권 운동, 북한 민주화 운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뭐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하고는 달리 젊은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